다시 이제 사만 때 말씀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1997년도, 2000년도에 이제 풍납토성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사만, 마한, 경기도의 마한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냥 다 백제, 그냥 인천도 백제고 다 백제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2000년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서부 남부에서 분구며 죽으며 사주식 주거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고고학 분야, 문헌사 분야, 물론 고고학 분야는 야 이게 뭐냐 이거 가지면서 이제 그 연구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게 뭐 주구묘에 대한 명칭의 문제, 뭐 그다음에 분구묘냐 주구묘냐 뭐 이런 논란들 가는데 문헌사는 여전히 그냥 마한 뭐 마한 백제 여기서 그 문헌 쪽에서 더 이제 그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구묘 지역, 주구묘 지역 또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됐다가 지금은 분구묘 지역, 주구묘 지역, 그다음에 분구묘 지역의 철기, 주구묘 지역의 철기, 그다음에 이제 사주식 주거지의 분포 뭐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네, 경기도 지역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마한 그러면은 이쪽에 호남의 쪽에 마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범마한이라는 개념하에서 범마한 철기가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마한과 백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백제가 이제 마한 세력을 확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가 있고요. 5세기까지도 그 마한의 그 문화를 유존시키면서 인정하면서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악 분야에서 뭐 김성남, 이명진 선생, 박수만, 권호영, 송만영, 조과양, 이남석, 박지영, 박준동 여기 보면은 토학묘, 분구묘, 주구토학묘, 주구 등등 주거지에 대한 송만영 선생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과거부터 그런 문헌사는 뭐에 관심이냐면은 마한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백제의 마한 복속과 지방 지배라고 하는 그래서 마한은 백제의 복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연구가 되고 지금도 아마 그런 여기 보세요. 그 보면 2018년도 논문 보면 백제 근초광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그러니까 마한 영역화 그러니까 백제가 마한을 어떻게 영역화했냐에 따른 뭐 연구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한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마한 고고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범마한적인 문화가 있고 범마한 문화권에 이제 항상 앞에 등장하는 게 이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철기 시대의 철기 문화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에 이제 이런 그 제철 낭랑 지역에서 내려와서 기안리에 이런 그 낭랑 토기들이 남겨진 제철 유적이 있는가 하면은 평택 가곡리에 또 이렇게 이런 그 낭랑 계통의 그런 토기 제작 방식에 의한 송풍관이 있는 유적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철 문화가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경기 지방에서는 주목되는 데가 이제 인천 김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김포 지역에 이런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제 김포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분구묘. 근데 이 분구묘들이 어디 있냐면은 그 인천 중산동, 김포 양곡, 김포 운양동, 김포 양촌, 김포 하군리 뭐 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만은 이쪽 인천 김포 지역에서 많은 분구묘들이
분포하고 분구묘만 있는 게 아니라 분구묘 지역에 가끔은 또 주구묘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경계가 이렇게 뭐 완전하게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이런 철기류들이 농공구류, 그다음에 무기류, 기타 철기들 이런 다양한 철기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 김포 이게 중산동에서 나온 철기인데 이런 철기들은 이제 소위 뭐 이쪽 지역에 뭐 낙랑계통에서 이제 나온 철기들도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근데 특히 저는 요 철기는 그 선영철부라고 이름 붙이는 이거는 뭐 약간 늦은 시기 건데요. 오히려 처음 시작은 이쪽 호남 지방에서 선영철부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범만 지역으로 퍼지면서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 보여지는 이게 철기 스토 유적들은 마한에서 두창리, 상갈동, 그다음에 수청동, 걸동, 바란리, 인천 공도 이런 데들은 주구 토학묘와 토학묘들이 이제 주로 이래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도면이 지금 제대로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요 시기에 나오는 철기들의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도 지방의 기원 3세기 이전에 주조갱이가 있었느냐 없었냐라는 게 그게 이제 마한 지역의 관건인데 이게 상갈동에서는 그런 게 이제 주토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기류들의 환부대도 같은 이제 무기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선 수청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신대학교 아래에 있는 수청동에서 원산구 시기에 해당하는 그 유적에서 이 정도의 철기들이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 서북부 쪽에 보면은 서산, 그다음에 홍성, 보령에 여미리, 그다음에 뭐 기지리, 남원리, 관창리, 그다음에 등등 이런 데서 또 토학묘와 함께 철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경강 유역에서는 이거는 시기를 여러 완주 상운리 건데 여러 시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삼한시대 철기들로 돼 있고 현재 이렇게 여기서 분구묘가 30기 나오고 나무널 무덤이 35기랬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 5세기죠? 이렇게 시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 중에 이제 일부 철기가 이제 삼한 철기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마한 지역에 이렇게 이제 여기 철검들의 변화들을 보면은 이게 평택 마두리에서 나오는 것은 단검인데 이제 오산의 걸동 오산 저희 이제 한신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유적인데요. 걸동 유적에서부터 이렇게 장검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용두리라든가 특히 천안 지역, 오산 지역, 그다음에 이제 김포, 그다음에 등등 이런 데서 이러한 장검류들이 철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검과 중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류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군산 관원리에서 동모와 함께 이제 철검이 이렇게 출토된 사례가 있고요. 서산 예천동에서도 이러한 철검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한 지역에 나온 철기 가운데서 이제 걸수문의 철검이라고 하는 것은 영남 지방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연기 용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청주 오송에서는 이게 동병철검의 그런 유수 노화심 같은 데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것들이 그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고가 개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만의 검도류들의 단계를 여기서 이 책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여기에 초기에 1단계는 검이 등장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부터 도류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걸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3단계의 현주적으로서 여기 이제 인천의 그 운서동에서 나온 이런 3단계가 이제 이런 도류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들을 보면은 이게 뭐 편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철모들을 봤을 때 이 단계가 이제 영남 지방의 좌우 돌출형의 그런 그 철모들이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공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의 철모들도 지금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2단계 장봉형들, 이상하게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작아지는 그런 그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철촉도 지금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무경식에서부터 뭐 유경식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철촉을 해도 이런 이제 능형으로 되어 있는 철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성리유적 보고서에서 진수정 씨가 이렇게 안을 낸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철판을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의 이제 철촉을 만드는 제작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초 동검과 철검 분포를 봤을 때 2.7초 동검이라든가 철검은 좀 영남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게 이제 그 충청도 서북부 지방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구류가 이제 수청동, 청학동 등에서 원삼국 시대에 이제 이런 마구류가 출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구류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된 곡교천이 이렇게 마구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호천이 이렇게 마구류 해서 원삼국 시대부터 그 마구류가 등장해서 확산되는데 영남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구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철기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해 보니까 철기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분야가 마구류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마구는 하나하나 다루고 싶지 않은데 그 마구를 다룬 사람을 보면 참 신라국어학개론하고 가야국어학개론에 보면은 또 뒤에 또 마구류 그 시대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현정 씨가 그 논문 정리했던데 이런 마구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세한 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마구 만드는 뭐 함의 제작 기법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죠? 포기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S장 단적 기법이라든가 인수 제작 기법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만 지역의 그 BC 1세기에서부터 AD 1세기 유적의 어떤 부재 현상에 대한 얘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그 중부 지역에 대한 에서 이게 지금 이 중부 지역에 이쪽 호남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까지 발견된 걸 보면은 이쪽 이런 노란선 이쪽은 육각형 주거지를 갖는 여자형 주거지를 갖는 그러한 백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분구묘 그다음에 주구묘를 갖는 이런 그 문화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사주식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주식 주거지는 물론 여기 저쪽 양주 지역까지도 일부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은, 백제 지역은 분묘가 없습니다. 네. 분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분묘에서 많은 무기류가 나오는데 생활유적 중심의 고고학을 해야 되고, 이쪽 지역은 분묘 중심의 고고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참 서로 난감하죠, 그죠? 분묘와 추락이 같이 나오고 그걸 종합해서 연구하면 좋은데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일단 이건 뭐 일단 뒤에 이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지역들이 만 변진환의 철기를 수용을 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해서 이제 여기 낭랑대방을 이제 물리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보면은 뭐 거기 아까 초기철기 얘기는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기해 보시면 알 텐데, 이게 초기철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 이제 여기 이어는 김일규 선생이 2012년에 동아시아 철기문화연구에서 제시한 좀 옛날 이제 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원삼국 시대의 초기철기 문화에서, 그다음에 원삼국 시대 이걸 전기로, 김일규 선생은 좀 시기를 늦춰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삼국 시대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로 본다는 건데, 이걸 올려보는, 아까 김세범 씨는 위만조선으로 보면서 기원전 2세기로 본 문화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포 운양 저 분구묘에서 나오는 운양동의 유물들인데, 이건 좀 복잡하지만은 원삼국 시대 후기, 그다음에 삼국 시대 1기, 그다음에 삼국 시대 2기, 삼국 시대 3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한 이런 이제 김일규 선생이 2012년도에 이쪽 지역 것들을 4기까지 나눠서 설명을 한 예가 있는데, 다시 한번 김세범 씨의 견해를 보면은 일단 여기 보면 경기 지역 삼한철기의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2-2단계, 2-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왔던 거와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중부 지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한 지역인데, 여기에 영종도가 개발되면서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이런 유적들, 그다음에 여기 인천 쪽에 있는 유적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 인천 경기 지역의 유적을 보면은 여기에 한 14개 정도, 대표적인 게 이제 김포 양곡, 김포 운양동, 김포 동양동, 뭐 연희동, 중산동, 운서동, 구월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적들이 하나씩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안성의 승들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분구묘가 24개나, 이제 안성에서도 이제 분구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안쪽인데 이런 이제 유적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약간 짙게 된 부분이 이제 분구묘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구토강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역이 조과영 씨가 2014년도에 학술대에서 발표한 이제 글입니다만은, 이렇게 경기 중부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 분구묘의 그런 분포 양상에서 여기 진이천 및 안성천 유역은 약간 내륙으로, 물론 해안가 쪽이 분구묘가 발달하고 약간 내륙이 이제 주구토강묘인데, 여기 안성은 진이천 및 안성천 영향을 받아서 내륙으로 이제 분구묘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분구묘가 왜 이런 분구묘의 기원이 뭐냐, 뭐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서북한에 보면은 이제 방대형 고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방대형 고분 주변에 이제 주구를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든 그런 무덤일 텐데,
아마 그쪽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운북동 쪽을 보면 여기는 고려문화재원에서 발굴했는데 이렇게 다발로 철경동촉이 한대의 철경동촉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수전이 다발로 이제 나왔고 철경동촉만도 22점인데 이게 이제 낙낙의 토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 운북동은 여기 영종도의 이렇게 북쪽에 여기 해당해서 아마도 이쪽 영남과 그다음에 이제 낙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로 상의 중계지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북동에서 나온 철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자형구라고 말할 수가는 없는데 이건 단조 철기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소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철기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운북동 또 철기류와 이제 이 중국 철기들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놨습니다만은 전혀 이건 뭐 주조인데 단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형태는 중국적 철기를 형태를 좀 담고 있는데 그거는 제일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조 철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 운서동 또 분구묘에서 이런 골수문과 함께 이 철모가 4~5돌출형인 그러니까 영남의 3단계 정도 늦은 단계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천 운남동은 이제 폐총인데 그래서 U자형 삼날과 함께 주조 괭이가 나오는 이런 철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영부라고 하는 게 이게 해남 분곡리에도 보이는 거죠, 그죠? 분곡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시기부터 보여지는 독특한 이 서해안의 해안 일대에 보여지는 요거 특수 기종인 그런 철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 아시아 게임 주경기장에 분구묘가 39기가 발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 중산동에서 이제 분구묘 2기가 나오고 철도류가 나오고요. 인천 아까 말했던 중산동에서 아까 보셨던 이런 철기들, 백제 주거지에서 나온 철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포 운양동이 이제 원상국 시대 분구묘 30기가 나왔고, 이게 표식적인 게 이게 부여계통의 이제 금제 이식인데,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장검류, 무경철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고, 철모도 직기형과 연미형이 함께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서북한의 그런 철기와 그다음에 유수노화심과 김포 운양동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천 강내리에서 생뚱맞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반도에 잘 안 나오던 전국시대부터 있다가 한대의 산이라고 하는 그거죠. 철기가 이게 이 산도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대칭형인데, 그래서 이경화 선생이 쓴 중국 철기 사용 방법에 대한 논문에 보면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삽처럼 쓸 수도 있고 괭이처럼 쓸 수도 있고 또 목병을 이렇게 횡으로 놓게 되면은 이제 도끼로도 쓸 수 있던 그런 다목적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평 와수리에서도 이런 이제 철기가 이제 출토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안 보였던 그런 기종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춘천의 율문리에서 이런 철제 단검이 나와서 영남 지방의 이런 영남 지방에서 이제 단검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병철 선생이 이제 논문도 쓰고 하는데, 근데
초기 철기 시대에 벌써 이렇게 영남 지방에 이렇게 철제 단검들이 발달한 걸로 이렇게 견해를 내고 있어요. 아까 팔달동의 그런 철부들도 기원전 2세기 유만조선 거라고 했는데 영남 지방의 저런 철검도 기원전 2세기로 올라가 낙랑 설치되기 전에 자체 그런 철 무기가 있는 거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춘천에서 나왔는데 이 춘천 지역의 북한강 유역을 또 포함시켜서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주구 토학묘들에서 이제 경기 남부지방을 보면은 이런 식의 주구 토학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특히 오산 수청동에 이게 한 300기, 230기인가 300기 정도의 주구 토학묘가 있는데 다 발굴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한 3세기 말 목감묘에서 나오는 철기가 이런 것들로 보여지고 3세기 말 4세기 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이런 철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다음에 5세기 단계가 되면서는 마구류들이 더 등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유적에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 이런 토기 변화와 함께 마구류가 언제 등장하는지 해서 이렇게 이런 연구들이 수청동의 마구류들이 이렇게 출현했다라는 이제 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청동 유적에 이게 그 대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잘라서 과감하게 잘라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직이 조대하고 그래서 치밀하게 그런 그 층을 이루면서 그 직접 대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장용으로 만들어서 일단 대충 석영을 해서 부장용으로 만들어서 부장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인의 두창리라고 하는 데는 또 이게 주구 토학묘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관건이 되는 거는 이 철모가 이게 이제 직기형이냐 연미형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3세기로 볼 것이냐 4세기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그 이제 영동고속도로랑 만나는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상갈동이 되는데 그 경계가 이제 그 주구토학묘는 많은 세력이고 길 넘어가면은 영동고속도로 넘어가면 거기서 뭐 수지적하고 해서 백제계의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산의 수청동, 상갈동, 그다음에 이쪽 용인의 경부고속도로 지역 일부, 두창리, 그다음에 최근 여주에서 또 새로운 지역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주구토학묘가 소위 여자형 주거지 지역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분포하는 경기 남부에 있는 그 세력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을 하고요. 아까 보셨듯이 수청동 고분군의 주구토학묘는 마한 세력인데 거기에 5세기까지도 백제가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구토학묘 세력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토기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주구토학묘 세력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5세기 한 중후반, 5세기 한 중반부터 이제 이렇게 백제의 문화가 이렇게 오산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수청동 고분군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가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백제와 마한 관계에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먼저 점유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축차적으로 그러니까 점유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사주식 주거지에 이제 여기 그 경주문문토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성 동탄의 그 오산 감배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취락이 있는데 이 취락에서는 거의 철기가 출토를 하고 있지를 이제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마한과 대치에 있는 그럼 백제의 철기 문화는 무엇이냐? 제가 백제 철기 문화는 설명을 이제 별도로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백제의 철기 문화는 이제 풍납토성의 사례로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린다면은 풍납토성에서는 무기류 4종, 그다음에 농공구류 10종, 참화구류 4종 정도의 이제 철기가 출토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철기 출토 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풍납토성을 가지고 이제 이 백제의 철기를 이해를 하는 이런 철기들이 이제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철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주조갱이들이 많이 그 출토가 되고 있고 또 주조갱이를 주조했던 용범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구류, 그다음에 참마구류,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유물 중에서 이렇게 제가 풍납토성에서 발굴하고 이 철기를 처음에 잘못 파악해서 이영철기 그랬는데 이영훈 선생이 와가지고 이거 열쇠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열쇠더라고요. 열쇠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자물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풍납토성에서 이제 일부 그런 건축 자재들이 나온 이 정도가 이제 풍납토성의 그런 철기들인데 제가 1996년도에 발굴한 용인 수지유적에 이런 옥류 안에 이런 철기들이 22점이 일부인데요. 22점이 그냥 이렇게 뭉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알코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분리해 보니까 철기 22점이 이제 이런 파손된 완형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마 그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의 철기가 아닌가.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유일한 그런 자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철기도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화성의 향남면에 보면은 바란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엿자형 주거지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서 이런 엿자형 주거지가 있고 혹은 사주식 주거지랑 엿자형이 동전하면서 이게 이제 돌출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스팝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유적들에서 이제 여기 취락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그런 그 제철 관련 분석 자료들이 출토가 돼서 여기서 단야공방을 운영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상국 시대 한강유역 그랬을 때는 이게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을 또 봐야 됩니다. 아까 남양주 금남리는 보셨죠? 네, 이게 이제 북한강유역의 대성리는 이런 철기들이 이렇게 이게 전국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철기들 더해서 한대 철기 계통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평 달전리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저기 그 김세범 씨의 견해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게 철기들이 한강유역에서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최근에 양경민 군이 북한강유역의 철기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지역별로 4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신진 연구자들이 이 지역 철기들을 분류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북한강 유역에도 이런 이제 철기류가 최근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강 유역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왜냐하면 여기 철경 동척이며 소찰이며 등등 낭랑계 유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쪽 경기 남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북한강 유역은 특별하게 낭랑 문화의 철기 문화의 수혜를 받았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가 진출하면서 마구류가 이렇게 확대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북한강 유역에서 그래서 철기 문화를 일기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기원전 2세기, 그 다음에 북한강 유역의 2기 철기류, 그러니까 낙랑 영향을 받아서 낙랑 철기문화 수혜를 받는데 이렇게 농공구류, 농구류, 공구류, 무기류 이렇게 해서 이런 철기들이 이 정도 지금 북한강 유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랑이 아까 보셨던 기리형 공격하고 하는 마한 세력이 커지면서 이 낙랑 대방을 공격하면서 대방이 설치된 다음에는 이 지역의 철기 문화의 수혜가 단절되면서 아까 있었던 철기 문화가 갑자기 확 위축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철기의 그런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백제가 이 지역을 진출하면서 북한강 유역의 철기 문화가 다시 발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중에 아까 보셨던 그런 일부는 영남 지방의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이제 북한강 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기 양경민 군이 철기문화 초연기, 낙랑 철기문화 유입에 따른 철기문화 성행기, 낙랑 철기문화 쇠퇴 및 지역 철기문화 성립기, 그다음에 백제 등장에 따른 지역 철기문화 쇠퇴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단계별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적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보셨던 율문리 것이고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주조철기도 생산을 합니다. 남한강 유역에도 보면은 여기는 남한강 유역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주거지도 어떤 패턴이 있는 유구들이 아닌데 이 충주 문성리에서 이런 여기에서 이런 철정들이 출토가 됐고 그다음에 철촉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삼국시대 주거지에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문암유적 문성리 문암유적의 주구토학묘에서 이제 이런 철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는 이런 철모들은 영남지방과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남지방과 이 중부지방 마한 지역이 서로 철기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충주 지역은 일단 나중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나중에 제철 문화로 서남부 지역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 미호천, 금강중주, 금강하류 기타 지역으로 나눠야 되고 이거는 제가 벌써 26년 전에 3호세기 금강유의 고고학에서 발표했던 미호천 유역, 천안 지역, 금강중류, 금강하류 그다음에 천안산 지역 철기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이건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후에 아산 명암 박지물의 아산 쪽에 그런 토학묘들에서 주구 토학묘 무덤에서 철기들이 나오고 그런 아산 용들이 여기 지금 천안아산 엄청나게 개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 이런 이제 철기들이 등장하는데 철기들이 많은 부분들이 좌우돌초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걸수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토기의 유계 대보라든가 그런 면에서 마한 영남의 그런 문화들에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철기 문화들이 마한으로 진변한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단계에 이제 서안의 공군들에 대해서 부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다양한 이제 철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금산 수당리에서도 걸수문 철기들이 나오고요. 당진 채운리 이런 데서 철기들 아무튼 서산 기지리에서 철정유 서산 봉선리는 이제 금강 하류죠. 늦은 시기들인데요. 이런 이제 철기 문화들이 발전을 했는데 아까 김세범 씨의 호소 지역 삼한철기 4단계 말씀드렸었죠. 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항상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1단계 보시고 그다음에 단절기 중간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다음에 단절기,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 그 철기의 5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설명이 왜 호남 지역의 4단계 철기 문화가 갑자기 쇠약해지는가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동남부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오늘 김세범 씨가 많이 등장하는데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4-1단계, 4-2단계 등 이런 철기 문화 단계로 설정되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영남 지방의 가장 큰 획기는 역시 이런 기원 후 2세기에서 벌어지는 목반묘에서 목방묘로의 변화와 철기 문화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아까 보셨던 것들이죠. 그 철검의 변화, 그다음에 철모의 변화, 그다음에 철과 철촉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초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 1기, 2기 이렇게 해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구류도 초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 1기, 원상국 시대 2기, 판상철부 아까 저 변화되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특히 단조철부의 문제가 있는데 단조철부가 과연 기원전 2세기부터 영남 지방에 존재했는지 그게 제가 잠깐 의문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초기철기 시대로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국 시대 1기, 원상국 시대 2기로 하면서 이제 유견철부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낫도 이제 원상국 1기, 2기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거는 원상국 시대 1기로 돼 있고 따비도 원상국 시대 1기, 2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설에 한 논문 누구 논문이었던가 저건 따비가 아니다. 따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 논문이었더라. 그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착에 대한 것도 초기철기 시대, 철착이 초기철기 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원상국 시대 1기에 변화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청철기도 원상국 시대 1기부터 있었고 2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구류에서 원상국 시대 1기의 등장을 벌써 이제 한 표가 등장을 해서 원상국 시대 2기로 가면 저렇게 이제 S자형에서 프로펠러가 바뀌면서 변화돼가는 그런 것들이고 특히 영남 지방은 원상국 시대의 그런 물산 달천의 광산에서 광석을 캐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것처럼 변진에서 철이 나서 이제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한이죠. 마한인데 마한으로 어떻게 이제 철이 공급됐느냐라는 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한 일설에는 이제 이쪽 내륙으로 해서 전래된 걸로 논문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 해안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진의 철이 한예외 개정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기서 낭랑대방이 이제 그 철을 갖다 썼는데 이제 이현애 선생의 글에도 이렇게 논문을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그래서 이제 김해가 이제 쇠바다 수출 항인데 거기에 이제 314년에 낭랑대방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변진으로 삼한의 마지막 이제 변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군에 공급했던 철의 그 수출 루트가 끊어지는 거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는 이 변진에서 과잉 생산했던 그 철들이 결국은 내수로 도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3세기 단계 철기에서 4세기 단계 고대적인 철기 문화로 팍 바뀌면 무기류라든가 그다음 마구류라든가 철기 문화가 그 삼국의 철기 문화가 이제 그 신라 가야의 철기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역시 전체 그 철의 생산과 유통의 변화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로서 내적 그런 수요의 증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래 썼습니다만은 일본은 5세기까지 그러니까 6세기 500년 500년인가 그죠? 600년까지가 아니라 500년까지구나. 6세기부터 철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야요이 시대부터 그 500년까지, 그러니까 그건 7, 800년 이상을 변진의 철에 의존해서 이제 그 철기 문화를 유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변진의 철의 수출이 갖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육과 문화의 교류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의미와 그것이 바뀌었을 때의 변화와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의 문화 변동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기 철기들 뭐 아시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보시면서 저기 체계적 연구가 돼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려 철 문화인데요. 이제 고구려 철기라고 하는 거를 2017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책을 내서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온효산성에서 많은 철기들이 출토가 됐고, 그러니까 온효산성은 제일 아래층이 이제 그 비사무늬 토기층이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기층이 기원전 1세기 중국 계통 철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세기까지의 문화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효산성이 고구려의 초기도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초기의 고구려 문화를 말해주는 유물들이 온효산성에는 없다는 거죠. 발굴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온효산성 거는 이따가 온효산성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농공부류는 다 이제 남한 쪽에서 구이동이라든가 아차산 나왔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 남한 것들이고요. 이렇게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남한 거, 나머지 것들은 북한 지역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낫종, 고구려의 낫, 그다음에 고구려의 이 살포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산인데 홈이 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 이런 소위 고구려의 유물들이 나와줌으로써 우리가 고구려의 철기들을 알긴 아는데, 사실은 남한 지역에서 나오는 철기들은 후기 것, 늦은 시기 것들이거든요. 이런 시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철기에 대한 연구는 뭐 자료가 지금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요새 유적들, 우리나라 그 아차산성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아차산에 있는 6세기 유적들에서 보여지던 걸 가지고서 고구려 철기의 일단을 이렇게 보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송곳착 종류, 그다음에 망치류,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북한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고, 아차산과 용마산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 그다음에 이제 도자, 그다음에 고구려는 이런 말하자면 횡공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그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횡공부들이 이쪽 남한 보루 유적들에서 다량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이기도 하면서 무기류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류의 이렇게 촉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총출토가 됐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고구려 철기들이 남한 북한 지역에서 다량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고구려 부이동 보루의 그 철부랑 그다음에 이제 철촉을 분석을 제가 1996년도에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초강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도, 철초, 그다음에 모, 무기류들도 많이 나오고요. 준,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투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름새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벽에 깔아가지고 이제 공격해온 사람들이 발에 찔리게 하는 말하자면 지뢰, 고대의 지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철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찰갑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철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삼칠총의 그런 그 무사도 갑준 무사가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못이 달린 신발, 못이 6개 내지 7개 달려 있는 이제 그런 신발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화구류는 이제 제갈에서 S자형, X자형 환판비, 경판, 그다음에 경판비, 그다음에 등자는 뭐 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자가 이제 대소 이렇게 있는데, 그 과천 경마장의 그 마장사에서 그 이런 걸 다루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자만 봐도 자기는 이게 말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차축도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건 차관 굴대 저 바깥치고 차축도는 이제 별도로 또 있었을 텐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구류, 경첩 등, 그다음에 고리종류 뭐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환, 뭐 그다음에 철제 용기류, 솥 같은 것들, 꺽쇠 뭐 이런 거 집성을 해놓은 거예요. 정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 잡기 생활용 철기가 아니라 뭐 집기라든가 기타 이제 뭐 자물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철기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모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 철기에 집성한 거 보면은 농공구류가 11종, 무기류가 9종, 마구류 4종, 생활용구류 6종 이렇게 해서 고구려 철기에 대한 집성을 이제 해서 뭐 각 그 지역별로 중국,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철촉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찰갑 그다음에 뭐 못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덤에서는 이제 철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렇게 이제 철기들을 환인지역 철기, 촉도 뭐 했고 환인지역 철기들 지역별로 환인지역 철기, 그다음에 집안 지역 철기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아차산 지역에서 나오는 철기류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구려 철기는 지금 뭐 이 정도로 자료 집성하고 그다음 여기 그 오해에서 나온 그런 그 대장장인 신에 대한 뭐 그림은 뭐 유명한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갈 종류, 그다음에 등자, 그다음에 그 고구려 철기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나온 철기 가운데 농경무 가운데 뭐 곽부류 이런 것 이제 주조갱이 같은 것들은 많지만은 보습이 굉장히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증왕 때 502년에 뭐 무경 뭐 얘기 나오면 6세기 초가 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그 신라의 보습은 확인된 게
그 진주에 수정봉인가 있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고구려는 한 3세기, 아마 요게 마성고분 이게 아마 3세기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시기부터 이렇게 이런 그 철제 보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차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루 유적에 보면은 그 주둔지의 군인들이 보습을 이렇게 가지고 농경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차산 용마산에 있었던 군인들은 거기서 주둔하면서 농사도 지면서 생활하면서 거기를 지키는 아주 둔전군 같은 막 그런 생활을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육장 삼날 뭐 등등 해서 여기 이 고구려 고고학계 제시된 고구려의 철기들 이렇게 뭐 산만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아즈마라는 사람이 고구려 고고학 연구에도 철기에 대한 걸 이렇게 뭐 청동기랑 막 모아가지고 고구려 중기부터 그다음에 고구려 후기 이런 철기들을 이제 제시했고요. 그 오녀산성 발굴 보고서를 보면은 철기들이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삼기문화층의 철기는 이 중국 한대의 그 주조 철부와 일자형 같은 그런 철기류인데, 이 3기층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에 4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이런 그 고장이라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이제 철기들인데, 이거는 4세기대 이후 것들이거든요. 이런 철기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오녀산성에서 나온 4기층의 철기류 모아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예. 이건 다 4기.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러면 초기 철기, 우리가 원삼국 시대에 해당하는 철기는 뭐냐? 캐시온 마크.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뭐 북한도 연구하지 않고 중국도 연구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런 유적이 지금 고구려의 유적이 제대로, 고구려는 뭐 고분 중심으로 고고학을 하니까 고구려의 철기 문화의 그런 초기 철기의 유입은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철기 문화가 전개돼서 갔는지, 그러니까 오조산성의 3층 문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단계 있고,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구려의 제철 문화 특성이라는 논문을 썼었는데, 고구려는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초기부터 구조용강, 공구강을 나눠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화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부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이제 연구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구이동 그 보루에 있는 것, 제가 1980년도에 한 고각부에다가 횡공부랑 촉세기를 분석해서 여기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 칼라 매핑 그런 처음으로 이 철기들에 대해서 EPMA라고 하는 여기 그 전자현미경을 처음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때 윤동석 선생이랑 함께 이거 이제 한대에서부터 개발됐던 초광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철 소재다라는 거를 밝힌 바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마. 그때마다 뭐가 뭔지 초광이라고 그러면 생소하고 낯선 것들이었기 때문에 1986년도에는 사실 뭐 그냥 둘이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초광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등리 이보루에서 여기 보면 보루 쪽에서 이렇게 쇠똥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철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지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중국 한대의 어떤 주철 탄광 조직 같은 것들은 보이질 않았는데, 대부분이 이런 그
여기 이런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슬랙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TiO2가 이렇게 티타늄이 많고 칼슘분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등등 해서 여기 사철을 원료로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초광 생산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연구. 고구려 철기는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은 고고학적으로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통탄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북한,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연구해야 될 것들인데 이런 정치적인 정말 갈등 대립 속에서 우리가 역사가 고고학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가야의 철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신라는 이제 여기 신라 고고학 개론을 했는데 그 고고학 개론의 철기에 대한 설명에서 처음부터 탁 나온 게 뭐냐면은 농공구류에서 생산관계, 무기, 그 다음에 마구가 나와야 할 텐데 첫 번째부터 마구부터 나와요. 그건 그만큼 이 지역의 마구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 고고학에서 마구류 이현정 씨가 쓴 글인데 4세기대에 이제 벌써 이렇게 마구류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 신라 일기 이게 뭐죠? 이게 안 돼. 신라 일기 전반인가? 네, 무슨 일기를 둘로 나눠서 벌써 여기에 이제 4세기대 이런 식의 출전을 해서 벌써 이런 마구류가 나오면서 안교와 그다음에 등자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이제 처음에는 표비 중심에서 이제 등자, 안교 이런 게 이제 벌써 신라 2기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명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마구 연구 마구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마구류를 모르고도 고고하다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철기문화연구에서 마구 문화가 제일 발전돼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대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5세기대 마구류는 여기 이제 경주의 쪽샘에서 나온 그 마갑인데요. 근데 5세기대 전반대에 이제 아까 봤던 4세기대 마구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등자, 안교, 그다음에 그 행렬의 변화가 이제 여기 가야도 그렇고 보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5세기 중반 황남대총의 남분에서만 또 이렇게 장식마구 그러니까 장식마구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연결구 안정굴에서 이렇게 황남대총 남분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6세기대 마구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마구가 이렇게 행엽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저도 이 마구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마구 연구가 편년을 하면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이제 호동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구류 다음에 이제 농공구류로 이제 주조갱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주조갱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삼국시대의 이런 주조갱이와 통일신라의 주조갱이는 구별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요런 그 형식에서 요런 형식과 요런 형식들 종주 돌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기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그 뭐 요런 것들이
한 네 종류가 아까 보셨던 용인 수지의 그 옹 안에 그 철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종주 돌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등 한 세 종류가 동시에 한 토기 옹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 분류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시리에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한 형식이 줄어들면서 또 새로운 형식이 나오고 하는 가운데 그런 동시기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던 거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쇠스랑이 뭐 굉장히 많고요. 이제 여기에 보습과 볕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잘못됐네. 서울 구이동 유적지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 건데 그죠? 지금 이게 신라를 얘기하면서 통일신라랑 그다음 이제 그 신라가 막 섞여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단조철부와 뭐 그다음에 자귀도 이런 것들 신라의 절기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신라국어 개론에 보면은 이런 철기는 신라의 그런 철기가 마구에 비해서 이런 농건부류의 연구는 별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걸 탁 느끼게 되는 게 여기에 대한 그 제시입니다. 시기 구분이라든가 계기적인 변화들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황남대청 슐터 철기류를 한꺼번에 제시를 한다거나 철정 그다음에 장식대도 등자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4세기 후반 쇠스랑과 쇠삼날 분포도 이런 것들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쇠스랑, 쇠삼날, 살포, 분포도가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 중심의 그런 이제 문화고, 여기 복천동까지 해서 신라 문화권을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제 우경구는 사실 이게 삼국시대 것은 여기 진주 수정봉 거라고 할 수 있나? 나머지는 뭐 다 이제 그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텐데요. 보통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그 보습이 뭐 한 점, 이건 뭐 두 점, 세 점 산성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용인 언남리라는 데입니다. 언남리에서는 이 보습, 그다음에 볕 해서 보습만 대, 중, 소 한 22점, 볕 해서 나왔고 통일신라 말기에 철기만 한 36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팠어요. 네. 제가 팠다 그러면은 수지, 뭐 언남리, 그러니까 철기 전공해서 그런지 그냥 철기들이 막 바글바글 막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존 처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보존 처리비만도 또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 철기 전공하면서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남리의 그런 발굴에서 신라 후기의 그 각종 철기 360점을 발굴했다고 하는 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중요한 기억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습과 볕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토된 것들이 굉장한 기념비적인 발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고학자는 정말 좋은 발굴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전공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구류는 그런 단검에서부터 뭐 이렇게 무구류에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영남 초기 철기 시대의 철기류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철검에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철검의 변화, 철도의 변화. 그러니까
포함된 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 원삼국 시대 1기부터 등장하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원삼국 시대 3기가 되면은 이렇게 그 대도들까지도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철모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 철모가 초기철기 원삼국, 그다음에 원삼국에서 삼국, 그다음에 이렇게 철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시기 구분을 하면서 제시한 그런 사례 연구들이 있습니다. 철모 이것은 이제 경주 덕천리 125묘 같은 경우에는 좌우돌 출묘니까 제일 늦은 시기에 철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관대로 이제 이렇게 높고에다 관을 놨겠죠. 그다음에 이게 그 철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그 철촉에 대한 것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원상국 시대 게 나왔나? 아무튼 신라 그 도가 개론이다 보니까 원상국 시대 것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구월이 같은 경우에 이 철정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그다음에 구월이 구정동에 당연히 철모들을 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4세기 단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남대총의 남분에서만도 이런 식의 철 삼루형, 삼엽형, 그다음에 대두들, 그다음에 반부 이렇게 반부가 있는 그런 반부 철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세적 성격의 이제 무기로에서는 신라의 장식 대두들, 삼루형, 삼엽형들, 그다음에 삼루 환두대도, 삼엽 환두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종 그 고분들의 부장되는 게 이제 신라의 철기고요. 그다음에 철모들, 그다음에 가지철모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철축에는 작두형, 삼익형, 그러니까 투공능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의 사면에다가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라의 무기, 무구류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종장 반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찰주, 종장 반주, 신라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판갑 종류까지를 다 이제 설명하자면 한이 없는데, 여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금계 판갑 분포에서 대금계 판갑이라는 건 이제 일본의 중심으로 뒀던 그런 대금계 판갑들이 이런 식의 여기도 더해서 쪽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들에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찰갑들, 경갑, 마주와 마갑.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라는 그 이제 제철 문화에 대해서 신라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신라는 그 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철 재련 유적이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성동 유적에서 주조 용해 주조로 들이 이제 나온 1989년부터 발굴이 시작돼서 그때 이영훈 선생이 거기 담당자로 이제 발굴을 하셨던데, 제가 일본 유학하면서 잠시 와서 자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황성동 유적에 이제 용해로 제강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용해로, 제강로, 단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이유들인데, 무슨 선광을 했던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물금 유적에 해당하는 그 양산 물금 유적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광구 배소로 약간 늦은 시기 것들입니다. 통일신라에 가까운 시기 것들인데, 신라는 이제 이 신라 지역에 달청관상이 있었지만은 자체 재련했던 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6세기 단계가 되면서 그
가야도 착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광산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밀양 지역이에요. 밀양 사촌, 그 다음에 양산의 그 물금, 그 다음에 이제 밀양의 임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중요한 제철 단지를 확보해서 철 생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한강 진출 유역으로도 진출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발전된 철기 문화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황소에서는 이런 주조갱이들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요. 이건 탕도라고 하는 건데, 그 노에서부터 이렇게 쇳물을 이 용몸에 붓는 뭐 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그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양산 복정리에서 이런 단야구가 출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철종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출토가 되죠. 그래서 신라 통신라의 그런 제철 유적들이 여기 이렇게 쭉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신라의 그런 그 제철 유적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련 유적은 아니고 그 용의 주조 유적, 그다음에 무슨 그 반야 유적 이런 것 중심의 그러한 이제 제철 유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달천 광산의 그 모습인데, 원삼국 시대에 채굴을 했던 데가 있는가 하면은 조선 시대에는 더 깊이 파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위 토철이라고 하는 것을 캐가지고 그 석축경 제철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에서 제철을 했던 걸로 말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울산 북구청에서 그 이제 10년 가까이 그 제철 복원 실험을 지금 해오고 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의 물금 유적의 사례고요. 네, 굉장히 제철 유적을 얘기하자면 어려운데요. 이따가 또 제철 문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밀양 사촌 제철 유적입니다. 손명조 선생이 발굴했던 고 손명조 선생이 발굴했던 그런 밀양 사촌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밀양의 임천리 유적에 이런 단야로, 정련로, 요게 이제 초강로, 제가 이제 55호로를 초강로로 추정을 했는데, 그런 유적들이 여기 밀양 임천리 유적이 신라의 6세기의 제철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타 경주 용광동에 이제 이런 폐기장들에서 뭐 중산동,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제철 관련된 자료가 나왔고, 대구의 복무동도 이렇게 이제 용범들이 많이 나와서 구조한 그 철기 주조 유적인데, 여기에서 나온 이제 그러니까 어떤 소재로 쇳물을 만들어서 괭이를 주조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굉장히 탄소분이 많은 괴련철들이 나와서 그걸 다시 용해해서 그걸 쇳물을 만들어서 이제 주조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공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 정장리에서도 이제 주조 용해 유적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 월성 해자에서는 이제 단야 관련된 유적, 그다음에 울산 평천 뭐 이런 데서 아무튼 단야 유적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직구식 탄효는 뭐 굉장히 많이 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라에 이어서 가야 철문화를 말씀드리겠는데, 가야 고고와 개론에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도 이렇게 이제 장식대도, 용모무 한두대도라든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죠. 그 무장을 많이 하고, 가야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철기들, 요거는 철검이 아니라 철창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라고 하는 건데, 다지창들,
그다음에 은장, 철모, 가야 지역에 이제 철모들이 이렇게 이제 그 렌즈형에서 능형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공부 다각형 이게 이제 공부가 이 다각형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게 가야 철모의 이제 특징인데 뭐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철촉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야 지역의 외계 철촉들이 이렇게 이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영남 지방의 이제 갑옷 종류에서 이렇게 신라권, 그다음에 가야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가야의 종장판 갑옷들에서 여기 보면 이제 대가야에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복천동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부위의 이런 이제 갑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나온 갑옷을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갑, 그다음에 요찰 뭐 등등 가야의 그런 뭐 김해박물관 가면은 가야의 그 갑주류라고 하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제 있는데 이게 투구 중에서 가야의 종장판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장판주에서도 이제 광영지판 종장판주가 있고 합천 반계지에서는 이런 큰 찰갑 대형 찰갑에 이제 이런 갑옷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도 있는 철판을 댄 대금계 갑주가 외계 계통의 이제 어떤 갑주들이 이렇게 한반도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금계 갑주, 차량주 등등 외래계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500년까지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철을 수입해 갔다면은 그죠? 그럼 일본은 공짜로 다 가져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물물 교환을 했을 텐데 그럼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로 온 물자는 무엇이냐? 다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제작했던 이러한 판갑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쪽으로 보냈을 것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은 쌀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아마 쌀을 보냈을 거라고. 그래서 가야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가지고 남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갑옷만 가지고도 뭐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이게 갑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뭐랄까 이런 복잡한 마구, 그 다음에 갑옷 등등 이런 철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연강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분이 많은 고탄소강을 가지고는 단조를 성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강을, 특히 마구 같은 경우는 이런 갑옷은 얇으면서 강도는 있어야 되니까 너무 연강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제작 기술들을 좀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아무튼 또 가야에도 이 마구 문화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유창환 선생의 경우는 1기, 2기, 3기, 4기, 5기에서 4세기 출현해서 6세기 후반에 이제 쇠퇴기까지 5단계로 나눠서 가야 주로 이제 종합적인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 지역 마구 출토 고분 편연안을 신라에 비교해서 이렇게 또 제시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라,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런 마구들을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편연안을 비교 편연안을 만든 연구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의 이제 마구를 보면은 4세기 단계에 여기 출현하고 김해 지역입니다. 4세기 전반, 4세기 중후반 이런 식의 이제 마구가 이제
금관가야의 마구가 진행되고 금관가야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마구들은 이런 것들이다. 네.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관가야의 5, 6세기에서 5세기 5세기 전반, 후반, 6세기 전반 이렇게 해가지고 편년함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도 4세기 말부터 대가야 쪽에 이제 마구들이 출현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전반에서 중반 이런 편년들, 그 다음에 5세기 후반 말, 네, 시간이 없어요. 6세기 전반, 6세기 중반, 그 다음에 아라가야까지 또 이제 4세기 말에 아라가야 중단해서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등자가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가야 5세기 후반, 아라가야 5세기 뭐 이렇게 중반, 후반 이런 이제 아라가야 마구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6세기 때의 아라가야 마구, 그다음에 소가야까지 가야 지역의 철기 문화에서 중요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늦은 시기죠. 범여평, 그죠? 그다음에 편원 어미형에서 이제 이런 범여평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고, 소가에는 외래계 마구, 대가야, 신라, 백제, 외의 이런 마구들이 유입돼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정에 대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황남 저 신라 가야의 그런 연구에서 철정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제 철정과 일본과 이제 비교를 해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정 가옥에서 제일 이제 주목되는 게 나라 지역의 야마토 로쿠고의 이제 우와나베 고분의 부장묘에 있는 그 철정이 됩니다. 이게 초강이냐 아니면 괴련철이냐 뭐 괴련강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제가 1987년도에 야마토 로쿠고 야마토 6호분 철정은 이제 일본의 군하이초라고 군해청, 천황가의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국내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궁성에 들어가서 실측을 하다가 진도 5.5인가 하는 지진을 만나가지고 한번 혼이 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는 대중소의 그런 철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가야, 신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게 철정을 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한반도에서부터 5세기까지의 그런 일본의 500년, 그러니까 6세기까지죠. 6세기부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철 소재를 공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철 소재는 아마 철정이었을 것이고, 철정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백제하고 신라, 가야, 그다음에 외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의 제철 문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가야에도 제철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련 유적은 김해 하계리, 창원 봉림동 정도가 재련 유적이고요. 아무튼 단야 관련된 이제 또 합천, 그러니까 야로에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합천이 원래 야로가 원래 그런 이 명칭 자체로, 지명 자체로 제철 유적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 제대로 유적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원 운동권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전라북도의 그런 그 가야 문화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문봉의 유적들을 가야 유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쪽은 조선시대의 제철 유적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 하계리는 이런 그 제철로에 이렇게 배제구가 있는 옆에 배소로가 하나, 배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석을 미리 예비 가열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됐고요. 김해 열애리에서는 철제, 철편이 나왔고 마산 현동에서 또 이런 제철 관련 유적이 나왔습니다. 마산 현동에서는 이런 대구경의 송풍관이 나왔고 열애리에서는 소형의 송풍관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가야 지역에 여러 지역에서 나온 출토된 그런 그 집게라든가 숫돌, 그다음 망치 이런 단야구들이 이렇게 이제 합천에서 옥전 고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열애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 열애리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창원 복림동 유적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제철로와 그다음에 배제구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가야의 제철 문화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라고 하는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나눠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지역은 그 원삼국 시대의 그 늑도 유적부터 이런 시기, 이 기원전 2세기냐 1세기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단야 유적이 나온 데가 있고요. 성산패총에서도 제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복림동, 뭐 하계리 이런 지난 거 이게 있고 특히 또 여기 빠져 있는 거는 가야 고각 계열에 빠져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부산의 지사동 유적이라고 하는 데서 삼국 시대 그 다음에 그 고려 조선 시대의 제철 유적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발굴 보고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사동이 지사과학단지 여기 여기 부산에 해당되죠. 용원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데 여기도 주목할 만한 유적인데 제대로 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 마산 현동 유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 가야 지역의 그 제철에 있어서 창원 복림동 유적에 보면 철광석을 미리 배소를 했던 그런 이제 흔적이 확인이 됐고 여기 이제 가야 지역에서 나온 철부 가운데 여기에 그 세미디엑스를 보면은 여기에 AS라고 해서 이 비소 피크가 이렇게 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철부 가야에서 출토된 주조 철부 주조갱이죠. 예, 비소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라 쪽 달청망산의 원료로 한 신라 측 주조갱이가 가야 지역으로 유입돼 들어온 그런 사례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가야 지역에 있는 철기들 이거는 보시면은 단조 철기는 굉장히 원시적인 단계. 그다음에 여기 가야 철기에 보면은 이 주조 철기에 열 처리 기술을 한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주조갱이라고 하는 것은 열 처리 기술을 못 합니다. 열 처리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깨지고 그다음에 연한 불지구 괭이로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기능을 갖는 철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다오리 64원묘에서는 무덤 안에 철광석을 이렇게 부장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철기 문화의 특징, 가야 문화 특징 중에 하나가 합천 옥전 M35분도 그렇고 황남대청도 그런데 하계 철기 부장이라고 하는 그 주조갱이를 다량으로 부장해서 지금 저게 굉장히 산화돼 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가야는 철 생산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장용으로 생산을 해서 부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류들 단순히 성형만 해가지고 부장되거나 하는, 그래서 철기들, 무덤에서 나온 철기들은 다수를 분석을 해봐서 이게 도대체 아예 철기 생산을 부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 철기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부터가 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게 위해서는 다량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에 대한 생산성이 높았다고 하는 것인데, 다만 그런 이제 철기들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해서 인민들한테 공급해서 그걸로 중국처럼, 그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하고 수공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 국가의 그런 철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그 경제 운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가야의 뭐 살포, 유자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지역에서는 이제 대가에 보면은 결국 대가 쪽에서 쾌빈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결국 부장용 철기들이 모자랐는지 나중에 이제 축소용 이제 모형 철기로 부장을 하는 그런 이제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갑시다. 이게 지금 이제 전북 동부 지역에서 나온 제철 유적들이 과연 가야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뭐 철기들은 이제 통일신라 유적들까지 여기 이제 보자면은 양산불금이라든가 충주 타평리, 울산 몇 개 이제 그 제철 유적들이 있는데 통일신라의 제철 유적들은 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가? 통일신라의 철기 생산 유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 이게 이제 통일신라 철기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언남리에서 나온 철기들, 이런 철기들이 삼국시대 철기와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철기 문화를 형성하면서 통일신라 철기 문화가 이제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주목되는 것이 안압지, 각종 철기류가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철기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